하버드 인지과학 교수와 그의 딸이 하루 3번 한국을 향해 절을 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국인들의 문맹률이 0%에 가까운 이유는 우리나라 글자인 한글 그 자체에 있다는 걸 하버드 연구진이 밝혀냈는데요. 이 한글을 통해 난독증을 개선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한글 교육으로 모국어도 읽을 수 있다는 걸 알아내 이를 학습에 적용시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한글의 우수성이 오늘 이야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지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인 에드워드 베넷 교수입니다. 저는 언어와 뇌의 관계를 탐구하며 평생을 보냈죠. 주변 동료들은 저를 원칙주의자라고 부르곤 했어요. 증거 없이는 어떤 이론도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딸 조안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난독증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스턴의 초등학교 복도에서 조안이 울고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X 표시된 시험지를 손에 쥐고 있었죠. 아빠, 난 글자를 못 읽겠어. 조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안이 읽기 평가에서 계속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제가 연구하는 분야인데 정작 제 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니. 세계적인 언어 연구자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안의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차 안에서 조안은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평소 수다쟁이였던 딸이 이렇게 조용한 적은 없었죠. 조안 괜찮아. 아빠가 도와줄게. 제 말에 조안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안은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라면 잠을 자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죠. 평소 좋아하던 스파게티였는데도 말이에요. 조안, 내일은 학교에 안 가도 돼. 아빠랑 재미있는 거 할까?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조안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학교 가야 해요. 그 말을 하는 딸의 눈에 결연함이 보였어요.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강인함을 보이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안을 재우고 난 후 서재에 들어가 난독증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논문을 읽으며 제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난독증은 단순한 학습 부진이 아니라 뇌가 글자를 처리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상태였어요. 아이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뇌가 다르게 정보를 처리하는 거였죠.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서 왜 내 딸을 도울 수 없지?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우연히 발견한 한 자료. 한국의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경제 발전과 교육 시스템의 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국에서는 난독증 비율도 서구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요. 이건 뭔가 다른 요인이 있는 거야.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난독증 낮은 이유. 그리고 나온 결과들 중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난독증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이건 문자 자체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그 순간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눈으로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 소리와 글자가 1:1로 대응된다는 특징. 너무나 흥미로웠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요. 연구실로 향하면서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찼어요. 혹시 한글이 난독증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결정이 제 인생과 연구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연구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밤새 한글에 대해 읽으며 새로운 희망이 생겼거든요. 연구실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방문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정돈된 정장 차림의 동양인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베넷 교수님. 미셸 박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약속을 잡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약속을 잡았던가요? 미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약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딸 조안이 난독증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자녀의 의료 정보는 사적인 것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딸의 상태를 어떻게 아셨죠? 보스턴 아동 언어 발달 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조안의 담당 치료사가 제 동료거든요. 미셸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 언어 치료 전문가로 특히 난독증 분야에서 한글 교육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어요. 미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밤새 한글에 대해 읽었는데 마침 전문가가 찾아오다니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정말 흥미롭네요. 저도 어제부터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미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렇군요. 교수님, 혹시 한글을 연구해 보셨나요? 솔직히 답했습니다. 아니요, 동아시아 문자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한 적이 없어요. 미셸은 노트북을 열어 한글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리와 글자가 1대1로 대응되는 문자예요.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이 기본 요소들을 조합해 수천 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화면에 나타난 한글 자모의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문자학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주장은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소리와 글자의 1대1 대응이라니. 영어는 26개의 알파벳으로 수만 개의 단어를 표현하지만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죠. 한글은 다른가요? 미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영어에서 OUGH는 수루, 도, 터프, 소트 등에서 모두 다르게 발음되잖아요. 이런 불규칙성이 난독증 아이들에게는 큰 장벽이 됩니다. 반면 한글은 규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한번 배우면 모든 단어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죠. 점점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난독증 비율이 낮은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미셸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물론 난독증은 신경학적 조건이지만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조안에게 한글을 가르쳐보면 어떨까? 하지만 곧 현실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에 사는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게 실용적일까요? 영어를 읽어야 하는데. 미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온 겁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난독증 아이들에게 한글을 먼저 가르치면 문자 인식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영어 학습으로 전이시킬 수 있죠.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미셸이 갑자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교수님도 어릴 때 난독증이 있었다면서요? 그 말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죠? 미셸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교수님의 논문을 오래전부터 읽어왔어요. 언어학습의 신경학적 기반이라는 논문에서 교수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언급하셨죠.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묻어두었던 기억이었어요. 사실 저도 어릴 때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복했고 그 경험이 언어 연구에 뛰어들게 된 계기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워버렸나 봅니다. 미셸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교수님의 경우는 특별했어요. 대부분의 난독증 아이들은 평생 그 어려움을 안고 살죠.
하지만 교수님은 스스로 극복하셨어요.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부모님은 제게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읽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는 단어의 모양을 인식하는 훈련을. 그 순간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만들어주셨던 특별한 카드들. 각 단어의 철자를 소리 나는 대로 색깔별로 구분해 표시했던 그 카드들. 알고 보니 그것이 한글의 원리와 유사했던 거예요. 소리와 글자의 일대일 대응. 미셸, 제 딸 조안에게 한글을 가르쳐 볼 수 있을까요? 미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교수님. 함께 시작해봐요. 조안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딸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 나선 여정이 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글이 조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편견이나 장벽도 뛰어넘을 각오가 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조안을 데리고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미셸이 한글 학습 도구를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죠. 조안은 처음에 낯선 기호들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이상한 모양이네. 조안이 물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란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글자인데 아빠가 생각하기에 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미셸이 웃으며 말했어요. 조안, 이 문자는 마법과도 같아. 소리 하나하나가 모양으로 보이거든. 한번 해볼래? 조안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미셸이 준비한 컬러풀한 카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셸은 자음과 모음이 적힌 카드를 꺼냈어요. 자, 이 글자는 기억이라고 해. 발음할 때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닮았지. 소리는 기억처럼 나. 조안이 조심스럽게 따라 해봤어요. 기억. 맞았어요? 완벽해. 미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모음이야. 아라고 하는데 입을 크게 옆으로 벌릴 때 나는 소리야. 아처럼. 조안은 집중하며 따라했어요. 아. 이제 두 개를 합쳐볼까? 기억과 아를 합치면 미셸이 두 카드를 합쳤고 새로운 글자 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안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어요. 함께 발음해볼까? 가. 조안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 내가 읽었어. 그 순간에 조안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신감이 담긴 눈빛이었죠. 그렇게 첫 수업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일주일 후 조안은 이미 기본 모음과 자음을 모두 익혔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단어도 읽기 시작했죠. 미셸은 한글의 특성을 활용해 조안에게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가르쳤어요. 조안, 이건 마법이야. 내가 읽을 수 있어. 조안이 한글로 쓰인 간단한 문장을 읽으며 기뻐했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글자를 보면 울음을 터뜨리던 아이가 이제는 신이 나서 읽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안은 한글로 된 동화책을 술술 읽어내려갔어요.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 덕분에 조안은 문자 해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아빠, 글자가 소리를 담고 있다는 게 이제 이해돼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 미셸의 계획은 이렇게 문자 인식의 기본 원리를 익힌 다음에 모국어 학습으로 전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모국어 학습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안은 한글은 쉽게 읽을 수 있었지만 모국어 철자로 돌아오자 다시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한글은 읽을 수 있는데 모국어 철자는 또 헷갈려요. 조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같은 글자인데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난감했어요. 한글의 규칙성과 모국어의 불규칙성 사이에서 조안은 다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셸을 바라봤죠. 그녀도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에드워드, 이건 예상했던 문제예요. 하지만 포기하긴 이르죠. 우리가 다리를 만들어야 해요. 다리라뇨?
한글과 모국어 사이의 다리요. 조안이 한글에서 배운 원리를 모국어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걱정되었어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 아니면 조안에게 더 큰 혼란만 주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연구실에서 미셸과 함께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했습니다. 모국어 단어들을 한글의 원리로 재구성해 보기로 했죠. 예를 들어 나무라는 단어의 각 글자에 다른 색상을 입히고 소리의 길이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표현했어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었죠. 다음 날 조안과 새로운 방식으로 모국어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조안은 점점 모국어 단어의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영어도 규칙이 있네요. 다른 방식이지만, 조안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죠. 조안 한 명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른 난독증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이 방법이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치료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안에게서 보았던 변화에 확신을 얻은 저는 더 큰 규모의 실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셸과 밤새 연구 계획을 세웠어요. 하버드 대학의 제 영향력을 이용해 난독증을 겪는 아이들 30명을 모집했죠. 정말 해보실 건가요? 미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교육 체계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알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죠. 하지만 조안의 변화를 봤잖아요. 이게 다른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실험 프로그램은 12주로 계획됐습니다. 첫 4주는 한글 기초, 다음 4주는 한글의 원리를 모국어에 적용하는 방법, 마지막 4주는 순수 모국어 학습으로 구성했어요.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매주 읽기 능력 테스트를 진행했죠. 첫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낯선 외국 문자를 배우는 게 과연 아이들의 읽기 능력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마법 같은 글자를 배울 거예요. 미셸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글자들은 소리를 그림처럼 보여준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첫날부터 한글의 기본 모음과 자음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 남자아이, 타일러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죠. 선생님, 이건 정말 쉬워요. 글자가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타일러가 외쳤습니다. 타일러는 심각한 난독증으로 8살인데도 자기 이름조차 읽지 못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한글 수업 일주일 만에 간단한 단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타일러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제 아이가 이렇게 글자를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2주차, 3주차로 넘어가면서 아이들의 진전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 덕분에 아이들은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4주차가 끝날 무렵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인 한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6개월이 걸리던 단어 인식이 한글을 통해서는 단 3주 만에 가능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읽기 속도도 평균 40% 증가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교수님. 미셸이 데이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난독증 아이들의 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러나 5주차부터 시작된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글에서 모국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다시 혼란을 겪기 시작했어요. 조안에게서 봤던 것과 같은 문제였죠. 한글은 읽을 수 있는데 모국어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한 아이가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미셸과 저는 밤을 새워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개발한 방법은 소리다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모국어 단어의 각 소리를 한글로 표기하고 점차 모국어 철자로 대체해가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처음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한 글자씩 모국어 철자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 방식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차 모국어 단어의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8주차가 끝날 무렵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국어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4주 동안은 순수하게 모국어만 사용했어요. 아이들은 이제 한글의 원리를 모국어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죠. 타일러는 이제 짧은 이야기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글자들이 전에는 춤을 추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가만히 서 있어요. 타일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2주의 실험이 끝나고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30명 중 26명의 아이들이 읽기 능력에서 현저한 향상을 보였어요. 특히 심각한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에게서 더 큰 효과가 나타났죠. 에드워드, 이건 혁명적인 발견이에요. 미셸이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육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문자 인식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모국어로 돌아오면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완전한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검토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격차를 완전히 줄일 수 있을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학과장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자네 연구 결과가 학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네. 다음 주 교수 회의에서 발표해보게. 이제 저는 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치료법을 학계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일이었죠. 과연 보수적인 학자들이 이 혁신적인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발표 당일 하버드 대학교 회의실은 꽉 찼습니다. 언어학, 심리학, 교육학 분야의 교수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미셸이 조용히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이 연구는 기존 교육 이론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니까요. 학과장의 소개가 끝나고 제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난독증 교육에 관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한글이라는 한국의 문자 체계를 활용한 방법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저는 12주간의 실험 결과와 데이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존 모국어 학습에서 6개월 걸리던 단어 인식이 한글에서는 단 3주 만에 가능했습니다. 난독증 학생들의 읽기 속도가 평균 40% 증가했어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예상했던 반발이 시작됐어요. 맨 앞줄에 앉아있던 노 교수 윌리엄 해리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에드워드,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모국어권 국가에서 한국 문자를 가르친다고. 그게 말이 되나? 몇몇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해리슨 교수님, 저희가 모국어를 한글로 대체하자는 게 아닙니다. 한글을 초기 문자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해리슨 교수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어요. 한글은 한국어를 위한 문자야. 모국어를 배우려면 모국어식 방법을 써야지. 다른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심리언어학의 권위자인 앤 토마스 박사였어요. 과학적으로 흥미롭긴 하지만 실제 교육에 적용할 수는 없어. 학습 장애를 해결하려면 모국어 교육 방식을 바꾸는 게 먼저지. 반대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학자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때 미셸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학습 장애는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글은 그 간극을 메우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직접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봤어요. 이건 효과가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타일러의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제가 특별히 초대한 분이었죠.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저 난독증을 가진 아이의 엄마예요. 제 아들은 8살인데도 자기 이름조차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 덕분에 이제는 책을 읽습니다. 이론적 논쟁보다 아이들의 고통을 기억해 주세요. 그녀의 발언 후 회의실의 분위기가 변했어요. 해리슨 교수의 어조도 누그러졌습니다. 데이터는 흥미롭군. 하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30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학과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에드워드, 이 연구는 잠재력이 있어. 하지만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네. 회의가 끝나고 몇몇 젊은 교수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드워드, 이 연구는 혁신적일 수 있어.
내 연구실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협력할 수 있을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셸과 함께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생각보다 잘 됐어요. 완전히 무시당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더 큰 연구와 교육기관의 지지가 필요해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미국 교육부에서 저의 연구에 관심을 보인다는 내용이었어요. 에드워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미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실제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저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치료법이 미국 교육 시스템에 도입될 수 있을까요? 교육부에서 온 메시지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워싱턴 DC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미셸은 옆자리에서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교육부 관계자들은 학자들보다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할 거예요. 비용, 실행 가능성, 학부모들의 반응 같은 것들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했죠. 워싱턴에 도착해 교육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서 잠시 서 있었어요. 정말로 이게 가능할까? 의심이 들었지만 조안과 타일러,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회의실에는 교육부 관계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교육정책 담당자, 특수교육 전문가, 예산 담당자 등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베넷 교수님, 먼저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정책 담당자인 앤더슨이 말했어요.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교육에 관한 연구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부터 실험 결과까지 간결하게 설명했어요. 미셸도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매우 흥미롭군요. 앤더슨이 말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문자를 가르친다는 걸 학부모들이 받아들일까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모국어 교육과 통합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난독증 학생들이 글자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학습 도구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이미 실험에 참여한 학부모들의 피드백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수교육 전문가인 마틴스가 질문했어요. 기존 난독증 교육 방법과 비교했을 때 비용 효율성은 어떤가요? 이 질문에는 미셸이 답했습니다. 기존 방법은 보통 2-3년의 집중 치료가 필요한데 우리 방법은 12주 프로그램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관심을 끈 것 같았어요. 교사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다른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모든 교사가 한글을 배워야 한다면 그것도 큰 비용이 될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먼저 특수교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죠.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동안 관계자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의구심이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확실히 기존의 난독증 교육법보다 효과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앤더슨이 말했어요. 만약 실험적으로 일부 학교에서 적용해 본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앤더슨이 최종 의견을 말했습니다. 베넷 교수님, 박 박사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도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한글을 활용한 접근법은 분명 혁신적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시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몇 공립학교에서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보조 교육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운영해 볼 예정이에요. 미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기쁨이 가득했어요. 교육부 건물을 나오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셸, 우리가 해냈어요. 첫 단추를 끼웠어요.
미셸이 웃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조안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좋은 소식이 있어. 다른 아이들도 너처럼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됐어. 조안이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다른 친구들도 저처럼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거야, 조안. 아빠가 약속할게. 그날 밤 창문을 통해 워싱턴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딸의 난독증으로 절망했던 저였는데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의 성공, 더 큰 규모의 연구, 교육 시스템의 변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하지만 첫 발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글이 미국 교육 시스템에 실제로 도입되는 날이 올까? 생각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은 지 3개월 후 미국 전역의 10개 공립학교에서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스턴,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다양한 지역의 학교들이 참여했어요. 각 학교에서 난독증을 가진 학생 15명씩 총 150명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저와 미셸은 교사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특수교육 교사들에게 한글의 기본 구조와 교육 방법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교사들도 의심스러워했지만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면서 점차 열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보스턴의 한 특수교육 교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가르쳐왔지만 이렇게 직관적인 문자 체계는 처음 봐요.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첫 몇 주는 모든 학교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선 문자에 당황했지만 곧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에 매료되었죠. 특히 심각한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에게서 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카고의 한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11살 소녀 에밀리는 6살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4주 배운 후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 문장을 읽어냈어요. 선생님, 이건 정말 마법이에요. 에밀리가 외쳤습니다. 글자들이 더 이상 뛰어다니지 않아요. 이런 성공 사례들이 쌓이면서 프로그램은 점점 더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교육 잡지에서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글 난독증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화제가 되었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150명의 학생 중 127명이 읽기 능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어요. 평균적으로 읽기 속도는 35% 향상되었고 이해력은 28%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어떤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보다 뛰어난 결과였어요. 미국 교육부는 이 결과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앤더슨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베넷 교수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네요.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50개 학교로 늘릴 계획이에요. 이 소식은 학계에도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해리슨 교수조차 그의 입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학회에서 해리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의문점은 있지만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건 인정해야겠군. 프로그램의 성공은 미국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유럽에서는 한글이 문자 학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영국의 교육부 관계자가 저희 프로그램을 직접 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난독증 문제는 심각합니다. 한글이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한글은 언어에 상관없이 문자 인식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는데 효과적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프랑스어나 독일어 같은 다른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죠. 놀랍게도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자국의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학습 장애에 한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베넷 교수님, 한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신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저는 한글의 창제자인 세종대왕의 비전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죠. 600년이 지난 지금 그 비전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인터뷰 후 한국에서는 한글이 난독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어요. 한글 글로벌 문맹 퇴치의 열쇠로 떠오르나 그 같은 헤드라인이 등장했죠.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한글로 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발표했죠. 타일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또래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베넷 교수님, 저는 이제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읽지 못했을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에요. 행사 마지막에 미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드워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한국어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문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을 배우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문자로요. 그날 밤 연구실에 앉아 조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개인적인 여정이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움직임으로 발전했어요. 한글이 전 세계인의 언어가 될 날이 정말로 올까요? 아직은 모르지만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2년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글과 글로벌 문해력 향상 국제 컨퍼런스의 주요 연사로 참석하게 된 거예요. 한글 박물관에서 개최된 이 행사에는 전 세계 40개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600년 전 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가 이제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베넷 교수님,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까요? 미셸이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포즈를 취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컨퍼런스 첫날, 저는 지난 2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만 500개 이상의 학교가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한글 학습을 통해 난독증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평균 43% 향상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모국어 읽기에도 전이된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5,000명 이상의 학생들 중 82%가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의 교육부 장관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베넷 교수님,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죠. 600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컨퍼런스 둘째 날 UNESCO의 교육 담당자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UNESCO는 전 세계 문맹 퇴치를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시작합니다. 한글 브릿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문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한글을 먼저 가르치고 이를 통해 자국어 문자 학습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발표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미셸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미셸이 속삭였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한글 교육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시켰어요. 이 네트워크는 한글 교육 방법론과 자료를 공유하고 각국의 언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에 조안에게 약속했던 선물을 사기 위해 인사동의 한 서점에 들렀어요. 한글로 쓰인 동화책을 몇 권 골랐죠. 이제 14살이 된 조안은 한글을 유창하게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어요. 서점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베넷 교수님 맞으시죠?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한글은 제 딸과 수많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아이, 내 딸 조안에서 시작됐어.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 다음 날 아침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에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전시를 보면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한 인물이 600년 전에 심은 작은 씨앗이 이제는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다음 연구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한글을 통해 다양한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난독증을 넘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도 한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종대왕의 꿈은 600년을 뛰어넘어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글은 세계 150개국에서 난독증 치료와 문맹 퇴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글을 인류의 보편적 문자 유산으로 지정했고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이제 세계 문해력의 날로도 기념됩니다. 조안은 언어학을 전공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었고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의 꿈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글의 놀라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글이 세계적으로 이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